아스날 팬들이 자위할 건 하나예요. 그나마 리그컵이라 다행입니다. 지금 아스날이 참가하고 있는 대회 중에 네. 제일 작은 대회. 그걸로 자위하는 거야. 아스날은 그냥 다 필요 없고 리그 하나만이라도 우승하면 된다. 2026년 3월 23일 히든풋볼 프리미어리그 꿈같은 취향 전람회 춘몽과 함께하는 히든풋볼 프리미어리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프 문화를 섬도하는 춘몽이고요. 춘몽이랑 히든풋볼이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저희가 여러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냥 향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차량용 방향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조 시트도 있었는데 지금 이거 가져온 섬유 향수, 요게 가장 인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수보다 좀 더 가볍게 쓰실 수가 있고 탈취제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쓰실 수 있는 게 섬유 향수인데 옷에 뿌리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나 몸에 향수 뿌리는 거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이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시면 이제 베르가못, 그 다음에 흡연자, 아무래도 담배 냄새가 담배 쩐내라고 하죠. 그거 있는데 상탈, 무난한 향을 좋아하시면 블랑쉬, 그 다음에 샴푸 같은 향을 좋아하시면 밤쉘,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유명 브랜드 향, 요게 레퍼런스예요. 듀프 문화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비싸요. 좋은 거 알죠? 비싸. 양이 적어. 그러면 계속 쓰기 어렵잖아요. 그 레퍼런스 삼아 그 향을 우리가 아주 좋은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춘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부제도 쓰지 않고 네. 무수 에탄올 사용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춘몽 제품의 또 특징이고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저희 첫 광고 때처럼 몸에 뿌리지 마시고 네. 옷에 뿌리면 섬유. 된다라는 점. 이 옷의 향이 잘 깃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향을 하루 종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춘몽이 가격이 워낙 좀 그 저렴하다 보니까 살짝 인상이 있습니다. 1+1입니다. 21,800원에서 24,800원, 3,000원이 올랐는데 네. 요거는 한 번만 또 감안해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죠. 합리적입니다. 그럼요. 네, 1+1에 24,800원이면은 하나에 12,400원 아니야. 그렇죠. 양 생각하면 정말 싼 거예요. 많은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 이 향이랑 같은 거 그 명품 브랜드들 사려고 그러면 진짜 10만 원 다 넘어가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뿌릴 때마다 망설여지게 되고 많이 못 써. 그렇죠. 많이 못 쓰게 되죠. 그러면 향이 금방 날아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향수를 사고 싶지만 높은 가격으로 좀 부담이 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뭘 좋아하지? 시향을 해보고 싶은데 또 비싸고 약간 뭐 백화점에서 그런 거 하면 좀 이거 뭐 맡아보세요. 좀 부담스럽고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또 그런 그 제품들이 병이 무거워. 근데 가볍게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편안하게 많이 쓰시고 싶다 하면 춘몽만한 게 없다. 춘몽 섬유향수 여러분 히든풋볼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 라이브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오후에 점심시간이나 점심 드시고 숲으로 와주시면 라이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또 유튜브로 편집이 잘 돼서 올라가니까 또 유튜브로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랑 주원 형이랑 형철이랑 다 추멘티 네. 지난해 잘 팔렸었던 티셔츠인데 또 올해 이제 곧 날이 주말 동안 약간 봄 날씨였어요. 봄 날씨니까 반팔 미리 구비해 두시면 세 벌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구매 링크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볼 경기들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리그컵 결승 또 얘기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토트넘이 0대3으로 강등빵 경기에서 진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투도르 감독의 경질 이야기가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도르 감독이 직계가족의 비보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유. 부고 때문에 아마 당장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개인사적인 이슈가 좀 마무리되고 아마도 뭔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에버튼 대 첼시 3대0 에버튼의 완승이었고 브라이튼 리버풀도 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맨유도 무승부로 본머스에게 승점을 1점밖에 따지 못했는데 요거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메인 경기 가기 전에 타이니어 더비 썬더랜드가 뉴캐슬을 또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에디하우 감독에 대한 어떤 여론이 지난 시즌 컵을 따준 건 너무나 고마우나 야 우리가 여기까지가 아니니? 라는 여론이 현지 여론이랑 우리나라 여론이랑 저는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래도 현지가 조금 더 온정적이다라는 표현보다 트로피가 너무나 오랜만에 나왔었던 클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보적으로 봤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현지 언론의 분위기도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민이라고 네. 같이 이번에 봤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다. 본인은 아니다. 뭐 전혀 문제 없고 더 이제 기다려 줘야 된다. 뭐 내년까지 봐야 된다.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이니어 더비 지기 전 아니었을까요? 지기 전이었는데 중 경기 때였죠. 맞아요. 바르셀로나 때. 바르셀로나 전이었는데 그래도 느낌 보니까 정민이 느낌 보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뉴캐슬 지역 기자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사람 좀 강성입니다. 뭐 그분들의 성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좀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거 보니까 뭐 현재 여론도 한쪽만 있는 건 아닐 테니 그렇지. 아마 정민이는 조금 더 에리아로 밀어야 된다 쪽이 가까운 것 같고 정민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살도강을 또 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뉴캐슬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지역 신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지역에서 대전일보. 그러니까 그 소속 구단에 있는 감독을 흔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작업일 수도 있어요. 사실 K리그에서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 네, 네. 라인 그렇죠, 따라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이 감독을 밀어야 된다, 이 단장을 밀어야 된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 신문에서 기사가 나와. 근데 반대쪽에서 또 기사가 나오네. 네. 지역 언론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할 말이 없는 게 일단 이 타이니어 더비에서 더블을 당한 거라서 팬들이 그 경기 끝나고 야유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분노가 상당히 좀 컸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필 교체가 보이테마데를 빼고 윌록을 넣으면서 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우 감독의 판단이 왜 윌록을 넣어서 중원 밸런스를 무너뜨렸냐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라는 지적들이 일단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홈 관중이 52,253명이 왔던 굉장히 많은 관중이 왔는데 홈 6연속 타이니어 더비 무승 2무 그거는 4패고 좀- 역대 전적도 이제 159경기 55승 50무 54패로 썬더랜드가 우위를 점했던 겁니다. 균형을 맞춰져 있다가 이 너무 중요한 일정일 때 또 썬더랜드한테 덜미를 잡힌 거라서 이거는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못 참는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제 그 정민님 SNS를 봤는데 이 경기 한국에서 뉴캐슬 팬분들끼리 같이 봤구나. 당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모여서 봤는데 이겼어야지 이 녀석들아라고 글을 하나 쓰셨는데 마음이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보셨겠지만 그 콜라맨 정민이가 예전에 저랑 정민이가 처음 본 게 20대 초반이에요. 그때도 선비처럼 봤어요. 그 친구의 스탠스 자체가 되게 강성 쪽보다는 그래도 믿어주자 쪽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고 보긴 해야 됩니다. 야, 근데 선비처럼 봤다고 하는데 네. 바르셀로나전에서는 몰라. 내가 옆에서 계속 분위기를 띄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전반전에 2대2 막 그랬었잖아요. 와, 나는 그렇게 또 축구 보는 정민이 처음 봤네. 아니, 그 선비처럼 본다는 게 안 좋았을 때 굉장히 많은 욕을 하고 그러잖아. 그거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네네네. 뭐 좀 그래도 그런 쪽에서는 믿어주자가 강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때는 그 옆에서 영정이 양념 치면서 애를 하나를 조져놓더만. 원래 그렇게 보는 애가 아니야. 네. 얌전하게 본단 말이야. 네, 네. 근데 어쨌든, 아무튼 뉴캐슬은 타이니어 더비 때문에 에리어 감독이 좀 난감할 것 같은데 보면 그 타이니어 더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뉴캐슬이 그냥 힘을 못 네. 내더라고요. 네. 결국 많은 경기를 이번 시즌에 소화했던 뉴캐슬이었고 역시나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스쿼드가 각 포지션에서 무조건 더블로 있어야 된다. 2명 이상. 그쵸. 네. 그리고 퀄리티도 좋아야 돼. 근데 하우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약간 느낌이 후반 버린다. 이 느낌으로 축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중원을 또 썬더랜드가 후반에 잡았죠. 자카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었고 헤이르 트라에다가 또 반스를 워낙 잘 막았고 여기에 브로비의 힘 이런 부분들이 썬더랜드의 승리에 많은 일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이따가 토트넘 경기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뭐 토트넘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빌라가 웨스트햄을 2대 0으로 잡아주는 덕택에 그래도 이 18위로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은 막았고요. 반대로 빌라 입장에서는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승리를 거둔 게 아주 가뭄의 단비 같았고 같은 시간대였을 거예요 아마. 리즈랑 브랜트포드가 0대 0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즈도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범주 안에서 강등권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리즈 33점, 네. 노팅엄 32점, 토트넘 30점, 웨스트햄 29점이에요.
리즈도 몰라요. 모르죠. 예, 리즈도 요즘에 못 이긴 경기들이 좀 제법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리그 기준으로 지금 마지막 승리가 2월 7일에 노팅엄즈 3대2 승리예요. 약간 좀 파르케 감독이 요즘 좀 담백하게 팀을 단단하게 만들면서 쉽게 지지 않는 팀을 만들기는 했으나 이기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한 번 좀 승리하지 못하면 리즈도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같은 시간대 아니었구나. 뭐 어쨌든 같은 라운드였죠. 네, 같은 라운드. 자, 그럼 리그컵 결승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에서 리그 1, 2위 팀이 만난 게 리그컵 66년 역사상 처음이래요. 저는 이거는 뭐 처음 본 기록인데, 맨시티는 레알 마드리드전 이제 패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조기 탈락한 게 분명히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안 좋았을 것이고, 아스날은 첫 번째 이번 시즌 트로피를 그래도 좀 가져와 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맨시티의 2대 0 완승이었고 맨시티의 9번째 리그컵 우승, 패배 5번째 리그컵 트로피였고요. 리그컵 최다 우승 감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이 기록이 어마어마한데 펩 맨시티에서 19번째 트로피. 그다음에 감독 커리어 40번째 트로피입니다.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리스펙트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펩보다 나은 감독은 없다. 지금 최근에 맨시티 팬들이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보다 나은 감독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번 시즌 끝나고 펩이 떠나길 바랍니다.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와. 1년이 남았지만 네. 꼭 떠나라. 경쟁 팀들 입장에서 그냥 언제나 공포 대상이에요. 네, 진짜. 없는 게 상책이다. 내년에 더 잘할 것 같아. 왠지 그 펩은 물론 이번 시즌에도 흔들린 적도 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탈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 감독은 뭐 이제 끝났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전혀. 전 그냥-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번 시즌 이렇게 보냈구나. 네.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변모할까? 더 강해지나? 강해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감독이긴 해요. 네, 다른 리그에서 하십시오. 국대 가서 하시든지 제발. 네. 자, 저희가 이거 그 스크립트에 이 모멘텀 그래프를 배치를 했거든요. 여기 아마 클립에는 CG로 나갈 것 같은데 개눈깔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모멘텀이 왔을 때 득점을 하고 못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치. 네. 그 싸움이에요, 사실. 그렇죠. 사실 축구는 그 싸움이에요. 네. 그때 골이 들어가면 경기 플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흐름 넘어왔을 때 골 넣어라 이 맞아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아스날은 전반 초반에 모멘텀이 찾아왔을 때 득점을 하지 못했고 맨시티 기록 보면 유스팅 때마다 그냥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멘텀이 왔을 때 제대로 살렸다라고 봐야 되니까 아르테타도 인터뷰에서 저격을 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초반에 결정적인 찬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건 이제 카이 하베르츠의 그 1대1 장면이었을 거예요. 트래포드가 막은 거. 그 3연속 선방을 따다닥 했잖아요. 된 거. 트래포드가 너무나도 대단했던 선방이죠. 네. 만약에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그때 들어갔으면 경기의 양상이 달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는 아스날은 전혀 모멘텀을 찾지 못했고 맨시티가 밀어쳤고 케파의 미스까지 더해져서 뭐 전 이런 결승전에서 펩이 가져가는 어떤 경험치 이런 게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단판이기 때문에 또 키퍼 차이. 키퍼 차이. 예. 그러니까 뭐 케파가 못한다라는 뜻보다는 한 키퍼는 실수를 하지 않았고 한 명의 키퍼는 실수를 하면서 그게 또 실점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하나가 네. 정말 애석하게도 어쩌면은 좀 잔인하게도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트로피를 넘겨줬다는 거는 좀 크죠. 네. 결승에서 그 한 번의 실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이 하는 게 뭐 저 하베르츠 탓은 추하다. 케파 탓은 추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그것 때문에 아스날이 졌다라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맨시티가 더 잘한 경기고 아스날이 못한 경기는 맞는데 가정은 무의미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멘텀이 왔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팀과 없는 팀의 차이. 그다음에 케파의 미스가 있기 전까지는 유스팅이 안 났기 때문에 케파의 미스가 아쉽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탓 때문에 무슨 아스날이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따 리뷰를 따로 하겠지만 네. 토트넘 노팅엄도 토트넘이 전반에 흐름 왔을 때 골 넣었으면 경기는 또 달라졌을 원래 거예요. 축구가 그래. 그래서 네. 그때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 팀의 퀄리티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 경기를 보고 아르테타랑 팀의 선수들이 많이 느껴야 되는 건 이거를 리그 추세로 가져온다?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역전당합니다. 그렇지. 이걸 끊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경기가 되게 네, 중요했었죠. 저도 그게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왠지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이 있는데 사실 이 경기를 통해서 이 경기 내용이나 결과를 통해서 맨시티 선수들은 야
또 잡을 수 있어. 그때 우리 완전히 그 압도했었잖아.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고 아스날은 좀 불안한 느낌으로 야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또 그런 상황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세 싸움에서 맨시티가 조금은 앞서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팀 다 남은 리그 경기들에서 조금 더 드롭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스날도 드롭이 있을 수 있고 무승부나 맨시티도 드롭이 있을 수 있는데 두 팀 간의 맞대결의 양상이 또 이런 경기 이 리그컵처럼 펼쳐지면은 에티하드 원정은 진다고 가정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남은 경기에서 승점이 최대 3점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드롭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맨시티 팬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아스날 팬들의 이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커요. 경기력에 대한 부분이나 뭐 요케레스의 존재감, 그 다음에 케파 욕은 당연히 많고, 그렇죠. 그리고 후방 라인에서 패스가 나가고 못 나가고 라야 유무가 차이가 큰데 그것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라야를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 반대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가 왜 발롱도르 미드필더인지를 보여줬고 베르나르도 실바 어마어마했고 그 다음에 푸사노프랑 아케가 공중볼을 다 땄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뎁스보다 개개인의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좀 경기가 아니었나. 특히 공격력이 가장 좀 아쉬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앙리도 경기 끝나고 아스날의 공격력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호평을 사실 이번에 좀 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내용상 좀 지적을 받을 만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맨시티의 전술도 챔피언스리그 때도 그랬듯 이 중원을 장악하기 위한 전술은 분명 밸런스적으로 아직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뚫을 만한 힘이 지금 아스날에게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안 왔나 이 경기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리그에서 데뷔를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스날의 공격은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공격수에게 볼이 가도 그 선수들이 개인 솔로 플레이로 모든 수비 라인을 부셔버려라 이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볼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은 좀 보여줬어야 그죠? 됐었는데 그 연결도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었고 그만큼 상대의 압박에 좀 시달렸다. 아니면 앞쪽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패스를 넣어도 후사노프의 대응이 너무나 좋았고 진짜 빠르고 좋아.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전을 통해서 저는 펩이 어느 정도는 그 뒷공간의 그 커버에 대해서 선수들이나 팀적으로도 한번 또 그 배웠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았어요. 저는 아스날이 계속 수세에 몰리면서 워낙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사실 안 먹었기 때문에 잘한 거지 먹는 순간부터는 잘한 게 그치? 아니거든요. 결국엔 아무 의미 없는 네.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는 잘했어요. 안 먹었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와중에 뭘 해야 되냐? 이 수비를 바탕으로 그래 5번 공격해. 우리 한 번 할 때 한 번은 제대로 친다. 할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처럼 있어야 걔네들도 뒤로 좀 물러나고 다시 한번 수비 라인이 쉴 시간이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시종일관 그치. 계속 맞다 보면 마치 단단한 콘크리트도 아주 큰 어떤 힘이 있으면 한 번에 부서지겠지만 그죠. 약한 힘이라도 균열. 톡톡톡톡 계속 두드리다 보면 균열이 생기면서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느낌처럼 이 아스날 선수들의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집중력은 조금씩 균열이 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공격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쿠나 세메뇨 이 두 선수가 위력적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엄청나게 파괴력 있는 모습으로 시종일관 아스날 수비라인을 부셔버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볼을 잡을 때마다 느낌 있는 플레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슈팅이 많이 벗어나기도 했고 아니면 크로스 자체가 좀 부정확하기도 했고 했지만 뭔가 상황을 계속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상황을 아스날 공격진들은 못 만들었다. 전혀 만들지 못했다. 여기에서 펩이 생각할 수 있었던 그림은 최근에 아스날의 몇몇 선수들의 부재나 아니면 중원 지역의 이슈 예를 들면 공을 가지고 운반하거나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를 하기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얘네들이 실수를 할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펩의 팀 치고 중앙 지역을 비워놓을 정도로 압박을 세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삼선이랑 이런 데가 텅텅 비어있어. 거꾸로 얘기하면 아스날이 그 부분을 공략했으면 카운터를 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 쳐. 만약에 라야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패스를 때렸을 건데 케파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에제도 없지 웨데고르도 없지 그러니까 내리 그냥 두드려 맞다가 미스 한 방이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펩이 이 그림을 알았다고 봅니다. 이거 밀면 얘네 무너진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저는 선수와 전술 싸움에서 아르테타가 패배를 했다고 보고 아스날 팬들이 자유할 건 하나예요. 그나마 리그컵이라 다행입니다.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이 참가하고 있는 대회 중에 네. 제일 작은 대회. 그걸로 자위하는 거야. 사실 아스날 입장에서 앙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챔스 좆. FA컵 지랄하지 마. 아스날은 그냥 다 필요 없고 리그 하나만이라도 우승하면 된다. 저도 그거랑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 리그 우승하는 거 하나만 하시는 게 나아요? 리그 우승 빼고 다 하는 게 나아요? 전 리그 우승 하나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리그전 맞대결에서 이렇게 지죠? 저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면서 뒤집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우승 못한 건 너무나 아쉽고 결승전 가서 패배한 거는 굉장히 아픈 느낌이지만 리그컵이라 다행이라 생각하고 반등해야 되고 맨시티는 이 기세를 타야죠. 트로피를 따는 거는 이만한 어떤 그 뽕은 없습니다. 아마 제 느낌에는 남은 경기에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던 후반기의 맨시티의 느낌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거는 컵을 땄잖아. 대단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얘기가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케파 선발 쓴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전문가들이 케파 이런 중요한 경기에 왜 넘버 2를 쓰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넘버 쓰면 좋죠. 근데 이 팀 안에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요. 관계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넘버 옛날처럼 넘버 1과 넘버 2가 뭐 되게 명확해가지고 아니면 되게 선후배 차이가 커가지고 넘버 2가 계속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케파라는 그 이 선수도 천덕짜리 선수였어요. 사실. 맞아요. 분명히 교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라야가 천년만년 부상 없이 계속 뛴다는 보장만 있으면 사실 넘버 2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건 맞아. 연봉만 챙겨주면 돼. 근데 만약에 라야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넘버 2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 그럼 나와가지고 다 빠그러지면 한 현호 경이 나왔는데 말도 안 돼. 좆되는 거야. 지금 토트넘 봐봐. 네, 킨스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됐잖아. 근데 비카리오는 지금 또 탈장이고. 그러니까 그 지금 골키퍼까지 문제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기부여 차원에서 아니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준비하면서 케파야 아르테타가 너 컵 경기는 네가 다 나가게 해줄게. 잘 준비해줘서 고맙다. 컵 경기는 그래도 라야가 프리미어리그나 챔스는 나가지만 그 외의 경기는 널 믿는다. 선발시켜. 이런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근데, 계약이 돼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넘버 1 썼냐 넘버 2 썼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감독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꾸는 순간 거기서 이제 케파가 느끼게 될 불만과 그 순간 저는 케파를 버리겠다라는 얘기와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케파와 주원 형이 말씀하셨던 그 어떤 관계가 있는 다른 동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겠어요. 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팀들이 심지어 맨시티마저도 컵 대회 때 결국 트래포드를 쓴 거잖아요. 다 이 선택을 하지 않을 팀은 없을 거다. 생각보다 없을 거다.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케파 쓴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분들의 의미는 알겠으나 뭐 이거는 아르테타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진 않고 그냥 거기서 나와서 공을 미끄러뜨려서 뒤로 뺀 케파한테 욕을 하고 싶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결승전 악연이죠. 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이런 실수는 어떤 골키퍼에게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르테타가 얘기한 것처럼 그날 나온 것뿐이다.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네. 하필 그게 케파여서 그렇죠. 네. 리그컵 하필 또 결승에서 그 리버풀전에서 네. 또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게 있으니까. 그 이제 여러 번이 있었죠. 일단 안 나가 사건도 한 번 있었고 그때 19년이었죠 결승전. 그리고 이제 2022년 결승 때 리버풀과 켈러허하고 그때 네. 붙었던 때 마지막 골키퍼까지 갔던 승부차기에서 키커. 실축을 하는 바람에 첼시가 또 준승을 했던 결승 잔혹사가 좀 케파한테 하나 또 같은 대회에서 쓰여진 상황입니다. 독특한 이력입니다. 사실. 그죠. 그럴 때마다. 이슈가 되네. 진짜. 지금 뭐 크리스 허튼이나 레드냅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라야를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 아스날 쪽에 또 뭐 블로그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F적인 선택 아니냐. 공감적인.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르테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관계가 있어요. 그럼요. 네, 우리가 모르는 팀 내 안에 관계가 분명히 있고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30-40명을 다루는 사람의 네. 어떤 그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이거 하나로 깨는 거는 약간 너무 게임적인 접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이 리그컵 경기가 끝나고 이 세이브 파워를 지울 수 있다면 네 지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들의 축구는 계속 진행되고 그럼요. 있거든요. 네. 사람 간의 관계인데 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인터뷰 보면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르테타 전반에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게 아깝다.
후반 들어서는 맨시티 운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케파를 이번 경기에 선발로 쓰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네. 근데 펩은 아스날은 무적 같은 팀인데 첫 15분은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우승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여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날 골 넣고 세레머니가 펩치고는 좀 과격했어요. 근데 아스날을 상대로 골 넣는 거는 당연히 기쁜 일이기 때문에 존중을 안 해서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 광고판 하나 세게 찬 거 있었잖아. 뭐 저는 뭐 그것도 그 축구를 보는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럼요. 진짜 두 감독 독특하더라고요. 네. 진짜 뭐가 독특했냐면 너무 비슷해서 복장도 비슷하고 누가 사제지간 아니랄까. 패션의 어떤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보는 감독들 보는 맛도 있었는데 확실히 과격하긴 했어요. 펩이 원래 뭐 되게 좋아하고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워낙 많이 보긴 했지만 왠지 이제 아르테타 앞에서 하니까 더 과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셰르키의 약간 그 조롱 플레이, 립게임, 추르키. 예, 조롱 플레이. 조롱 선배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형은 조롱 선배이자 어쨌든 경기인이니까 축구적인 상황이 그런 스코어 이런 그 대치 상황 거기에서 리프팅. 미친 거죠. 예, 거기 뭐 파라과이나 볼리비아였잖아요. 그 싸움 났습니다. 그냥,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 네, 바로 그냥 날라가게 들어갔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스날 팬인 걸 감안하고 저는 이런 게 축구 보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이 맛이야.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화이트가 담궜잖아요. 그때도 잘했다. 담글 줄 알았어. 이거 해야 돼. 나는 쉐르키가 한 거에 대해서 욕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나는 화이트가 팀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너무 뭐 부상을 막 그 하려고 들어간 거 정도가 아니라 빵 부딪혔다. 카드 받았다. 오케이. 근데 저는 어제도 막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요즘에 왜들 그렇게 그 축구 경기 보면서 더럽다고 그러는지 그 정도 원래 축구 보면서 항상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플레이가 쉐르키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재밌었고 화이트가 거기에 대응했을 때도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짜 사실 당황스러울 때가 좀 많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저분하죠. 더럽죠. 네. 거칠죠.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팀의 해가 되는 아주 멍청한 플레이가 아닌 이상 그리고 진짜 무릎으로 들어가거나 발목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거 말고 이제 플레이 하다 보면 진짜 파울을 하려고 하는 플레이들이 있거든요. 있죠. 예, 저지하려고 아니면 이 기세 싸움에서 이기려고. 근데 뭔가 뭐 욕먹을 수 있는데 마치 축구계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조금 예,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컨택 스포츠다, 축구가 몸싸움하는 스포츠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한 팀이 이기려고 기를 쓰는 장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면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지.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네. 이게 엄청나게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거기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배운 축구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배운 축구의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기려고 했던 그 룰 안에서. 네, 룰 안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오버플레이가 나오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죠. 있는 것처럼. 근데 모든 팀들이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 K리그, J리그, 뭐 프리미어리그, 여타 뭐 남미리그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거는 똑같아요. 그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단지 VR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 수단과 방법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지. 이전에는 VR 없던 시절에는 어떤 식으로든 괴롭히고 파울 내고 눈 속이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던 신의 손이 괜히 났겠습니까? 네. 마라도나. 몰라서 손을 쓰겠습니까? 앙리 예전에 손 썼잖아 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선수 그런 스포츠가 그런 축구를 막 혐오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저도 네. 요즘 분위기가 조금 왜 어제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게 베르나르도 실바였어요. 저 베르나르도 실바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다재다능하고 멀티 포지션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랑 사실 베르나르도 실바가 상대방 야루는 거 잘합니다. 잘하죠. 탁 담그고 체구는 자그마한데 사실 악다군이랑 깡이 있죠. 전 사실 그래서 좋아해요.
저게 축구 선수라는 생각이 딱 박혀 있어. 이 신경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심리전과 신경전. 거기서 이겨야지. 네. 축구도 결국 전투기 때문에 네. 룰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리고 화이트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카드를 경고 받았잖아요. 받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진 거고 셰리키도 어떻게 보면은 팀 한번 여기서 여유 한번 좀 부릴 수 있는 거기서 뭔가 상대를 좀 멘탈적으로 흔들기 위한 동작을 그치. 그러면 흔들기 제대로 된 거지. 그거 의도적으로 취한 거라 봐요. 아스날 선수들 동요했을 저 새끼가 했을 맞아. 거야 아마. 그래서 저는 이 장면 그 셰리키가 그 이거 리프팅한 장면과 화이트가 부딪힌 장면은 두 팀 팬들이 각자 환호할 만하다. 저는 예. 그게 어제 나왔던 물론 아스날이 져서 굉장히 씁쓸하지만 이게 축구의 묘미인데 네이마르 사포 이런 거 그리고 사실 또 한번 당했잖아 그거 난 다음에.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라이벌리가 더 심화되는 생기잖아. 거고 하는 건데 어. 예를 들어서 셰르키를 심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빨리 따라가가지고 골 넣어야지. 빨리 해가지고 아직 축구 몰라. 라고 했는데 셰르키 리프팅 딱 3번 보는 순간 갑자기 골 넣고 이겨야지라기보다 그건 삭제 찡 이제 셰르키 이게 된 거야. 이제 승리는 온데간데 없어. 그래. 그럼 야. 셰르키는 이긴 성공한 거야. 아스날 선수들은 야 오늘 어차피 글렀고 저 새끼 조져. 이제 이걸 어떻게든 따라가서 동점 만들고 가야지 이 생각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네. 셰르키 개인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축구를 보면서 즐기는 거는 대리만족이 크다고 보이는데 전투의 대리전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만한 연봉을 받는 선수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뛸 줄 알고 기술적으로 뛰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축구가 재밌다라고 보이는데 요즘에 간혹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토크시티를 남자의 팀이라고 불렀던 게 인터넷 분위기였는데 왜 빅클럽들은 다 더러워? 사실 페페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 근데 저 라모스는 좋아했거든요. 그 호전성 난 그게 수비수의 맛이라고 아니 봐. 그게 이제 선이에요. 그렇죠. 선에서 좀 넘어가면 욕 먹을 수도 있고 좀 많이 넘어가는 선수들은 욕도 먹고 그러는 것도 이해하죠. 근데 그걸 컨트롤하다 보면은 아예 진짜 애견스러워진단 그렇지. 말이야. 그러면 아니 어떤 스포츠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바둑을 두죠. 어. 그렇잖아. 조용히. 근데 그거는 나는 뭐 이게 그분들의 이야기가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알던 축구와 좀 다르다. 그래서 좀 뭔가 그런 터프함,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축구가 깔끔해졌다고 그건 생각이 맞아. 듭니다. 뭐 VR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플레이 때문에 너무 뭐 더럽네 뭐네 하면서 하면 이 축구에 같이 보는 축구의 맛이 조금 그러니까 옆에서 만약에 이제 같이 이제 한 대여섯 명이 먹고 있는데 무슨 플레이 보고 더럽네 무슨 저런 플레이 아니야. 아우 저 더러운 새끼 더러워. 근데 나는 얘하고 이제 축구 못 보겠다. 그래. 약간 이 생각 할 것 같아.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가서 뭐만 하면 더럽네. 더러워. 싹 빼고 딱 다리 걸리고 아우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유 제가 너무 더러운 플레이를 했네. 예, 미안합니다. 스포츠 정신에 위배돼가지고 저는 그럼 자체적으로 3경기 징계 받겠습니다. 이거는 축구가 좀 아니죠. 네. 네,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선 안에는 있어야 되겠지만 네.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 네. 대신 이제 펩은 싫어했겠죠. 절레절레하는 리액션만 봐도. 저는 근데 네. 절레절레 했잖아. 네.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쉐르키가 교체돼서 나왔는지 끝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헤드락 걸고 뭐라 하더라고. 근데 야 이 새끼야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했는지 저랬어 이 새끼야 그랬는지 모르거든. 사실 그건 또 모르죠. 몰라. 네. 후자였어도 나 인정. 거기서 카메라 때문에 절레절레 하는 건 그 순간에는 저 새끼 저러다 한번 담기지 그랬을 수도 있고 끝나고 나온 다음에 아스날 선수를 흐트려 놨다면 저는 그거는 그냥 제3자 팬 입장에서는 재미와 상대를 흔들어 놓는 플레이 존나 쩌는 플레이죠. 그렇죠. 완전 슈퍼스타지. 뒤에서 슬로우 리프트가 슬로우 나오는데 그 이제 뒤에 메이스티 팬들이 마침 있었거든요. 리프팅 한 3개 했나? 하지, 딱 했는데 슬로우 나오잖아요. 딱 했을 때 메이스티 팬들 두 번 했을 때 세 번째 했을 때 이질하더라고. 자 반대로 첫 번째 한 번 아스날 팬 두 번째 야이씨 세 번째 야이씨 새끼야 이거 그렇게 나오는 그럼. 거지. 그리고 화이트가 부딪혔을 때 와! 이거 하는 거고. 그래. 나는 내가 그걸 못 하잖아. 몸도 작고 공도 못 따르고. 저는 그 맛으로 축구 봤어요. 그래. 초반부터. 맞아. 그런 것도 있어. 네. 이제 너무 과격한 거는 제재하겠죠. 그렇지. 네, 책임 받으면 징계 받으면 되는 네. 거고. 어쨌든 저는 맨시티는 역시 뭐 패배 팀은 중요한 순간에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요게 제가 바라는 거 하나는 다행히 A매치 주간이다. 아스날은 이 분위기 끊어야 되고 그 상처를 네.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맨시티는 이 분위기 타는 거를 A매치로
끊겨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후벤 디아스의 부상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사노프가 오히려 센터적으로 와. 본 게 되려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더라 우뱅디 이거 저기 후사노프. 그래서 후사노프가 상대의 어떤 역습이나 배공간 침투를 다 끊어낼 수 있는 대인 수비를 중앙에서 보여줬고 그러면서 오른쪽 풀백에 마테우스 누네스가 배치돼서 공격으로도 신경을 쓸 수 있었던 점 이게 훨씬 구조적으로 낫다고 봐요. 트래포드와 후사노프가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우승 결승이었다고 봅니다. 어제 저희가 그냥 쭉 그 트로피 세레머니를 보고 끝냈는데 후사노프 카메라 돌리는 것 같아. 아니 이거는 이거 돌린 거 맞다고 봐요. 제가 이거 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제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좀 자제하기 싫은 게 뭐냐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매번이지. 아니 말해. 야 안 보여줘도 돼 개새끼들아. 진짜 안 보여줘도 되거든. 아 존나 나는 무슨 생각 드냐면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후져. 진짜 병신 아, 같은 거야 그냥. 왜 그러지? 뭐 이해가 그 안 트로피 가. 드는 거 뭐 해가지고 돌리는 거? 야 안 봐도 돼. 그 뭐라고? 근데 아시아 선수. 근데 후사노프는 또 그 우즈벡이기 때문에 되게 동양스럽지도 않잖아. 약간 그 중앙아시아 쪽이잖아 거기가. 어. 근데 그것도 싹 하는 거 보고서 얘들 정신 나간 새끼들이야. 진짜 내가 봤을 때. 별로야. 그러면서 뭐 레이시즘 하면서 무릎 꿇고 개생쇼 온다고 하지 말라니까. 나 그거 그 BLM이었나? 그거 할 때마다 졸라 우스웠어. 지들이 맨날 하면서. 맨날 아니 그리고 맨날 그 흑인하고 백인하고 막 이러고 있지 뭐 아시아인은 그렇게 개무시를 하면서 아예 없어. 걔네들 그거에. 아 진짜 이거는 아, 졸라 별로야. 거기 뭐 그 PD 누구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가 개 꼰대 새끼가 꼰대도 아니지 인종차별 새끼가. 이상한 거죠. 그래 말이 돼. 아니, 아니, 이거는 개 쌍욕을 해줘야지. 누구든 트로피 들 땐 그냥 좀 잡아주면 안 되나 그냥 싶어요. 두면 안 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옮겨? 왜 그렇게 전체 샷을 잡아주는데 안 언제부터 그렇게 가지고. 커팅을 하고 전 근데 풀샷 했다고.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그러? 이게 그거만 모아놓으면 말도 안 돼요. 진짜 이상해요. 아 진짜 몇십 개가 있잖아 지금. 다 해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게다가 후사노프 결승에 선발로 뛴 선수인데 그리고 잘했고. 잘했죠. 아케랑 후사노프 센터백 저 좋았어요. 이거 모르긴 몰라도 우스타 TV 같은 데서 뭐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제 영상을 우즈벡에 보내십시오. 우즈벡 장모님은 아니구나. 난 결혼했구나. 저 우즈벡에 계신 지금 순간 대전에 계시지 않으세요? 영혼이 장모님 우즈벡으로 가셨어? 아니 우즈 진짜 진짜 너무 말이 안 돼서 진짜 제발 그 미친 새끼들. 우승의 주역들의 성과가 이제 막 결실을 딱 맺을 수 있는 그 아 이거 100%야. 순간에. 이거는 네. 사실 우리가 그냥 심증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이 모아놓으면 너무 명확하잖아. 네. 아니 이제는 이거를 뭐 패싱을 안 했다고 말하는 우리가 병신인 그래. 거야. 이제는 뒤에서 계속 들이박는데 실수해요. 그게 10번이 되면 말이 안 실수냐? 되지. 이 개자식들. 아 더러운 새끼들. 왜? 진짜 토악질 나와 그런 거 보면. 아니, 존나 유치해가지고 그래. 취급도 하기 싫거든 별거 솔직히. 아닌 거 가지고. 아유 꺼져 이. 아유 필요 없어 이 개자식들아. 내 욕은 해야지 그래도 이라고. 지금 채팅창에 박 여사님 혹시 고려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메인스트리트 클럽은 아시겠지만 한국 신경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사노프 관련된 거 세리머니도 다 올리고 아마 그랬는데 구단에서 올려줬어요. 이건 공식 방송사에서 그런 거 아니야? 아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미와 주원영의 야추 조합이 동접자 19,000명을 찍고 그다음에 끝내고 구포국수 53분짜리 후속 콘텐츠가 나온 강등빵 경기 0대3 토트넘 패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경기가 남아서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진짜 정말 그 추세가 너무 안 좋아서 이 팀은 이제 투도로 감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 말이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굉장히 좀 제가 혼자서 투도로 감독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약간 좀 확신에 찬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감독은 빨리 경질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다가도 그 이후에 잠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리버풀 무승부라든지 약간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겼고 뭐 추구가 나오나? 약간 이 생각도 속으로 하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 팀이 빠그러진 상황에서 이 조각을 투도로 감독과 함께
이 관계가 빠그러진 상황에서 빠그러진 조각을 모아서 붙였을 뿐이지 네. 그게 우리가 본드로 붙인다고 해서 단단하게 접시가 하나의 접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미 갈라져 있었으니까 겨우겨우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조그마한 영향만 부정적인 영향만 미쳐서 다시 빠그러질 다시 수 깨지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토트넘의 불안 요소였는데 그 불안 요소가 완벽하게 이 노팅엄을 경기하면서 깨져버렸다. 이제는 못 붙인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토도르 감독을 저는 경질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아마 하나는 경질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바라야 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약간 전쟁 영화에서 이 멜 깁슨 같은 군인의 어떤 대장들이 와서 영웅적인 어떤 활약을 해주는 그런 리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약간 브레이브하트라든지. 브레이브하트 좋지. 그 옛날에 월남전 그 영화 뭐 있죠? 그 있거든요. 멜 아포칼립스? 깁슨 아니야. 멜 깁슨 나온 거. 뭐지? 그 있어요. 네. 네, 그 멜 깁슨이 굉장히 그 월남으로 떠나면서 네. 굉장히 큰 리더십을 보여주거든요. 전장에 처음 투입되어 있는 것도 나일 것이고. 이 영화인 것 같네요. 위워 솔저스. 위워 솔저스. 솔저스. 전장을 마지막에 나온 것도 나일 것이다라면서 막 감동적 연설을 하면서 막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버티는 전우들의 어떤 전우회를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굉장히 멋진 장면이 멜 깁슨이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헬리콥터가 나가요. 그 전장에 나가는데 제일 먼저 발을 딱 디딥니다. 제일 앞서는 헬리콥터 안에서 자기 말을 지켰죠. 전쟁이 끝났어. 정말 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어쨌든 잘 그 고지를 지켜내면서 빠져나옵니다. 근데도 마지막에 헬리콥터를 타는 사람이 멜 깁슨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팀을 똘똘 뭉쳐야지만 잔류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면 멜 깁슨이 감독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운동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도 나고 마지막에 떠나서 관중 다 나가도 이제 마지막에 나가는 아니, 감이 없어. 멜 깁슨 아저씨가 와야 될 것 같아. 브레이브하트 이거 하고서 페인트하고 가자 이 말하면서 말 타고 와야 돼. 효과가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아니 왜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투도르는. 그 와, 씨. 리버풀전 아틀레티코전 때 이제 좀 뭔가 팀 스피릿이 올랐나 했던 거는 다 초기화됐고요. 그러게. 이제 다시 그냥 투도르 부임 당시 최악이었던 분위기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투도르 감독은 부친상이라고 해서 네. 아마 곧장 경질설이 나온다기보다 어느 정도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될 것 같은데 이전부터 나왔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노팅엄전에서 지면 투도르는 경질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네.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중에 뉴스가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이 문제가 이게 누가 나오냐는 얘기야. 멜 깁슨이야 진짜? 누구야? 지금 50분 동안 그 뭐야 구포국수에서 구포국수에서 얄미랑 그 먹으면서 누가 오냐 뭐 하냐 어디까지 갔는지 아니 옆 테이블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옆 테이블에서는 뭔가 달달하더라고. 그래서 옆 테이블에서 예. 인생이 원래 네. 어디는 초상집이고 네. 어디는 또 경사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소주를 많이 드셨더라고. 하면서 되게 이제 두 분이서 뭐 달달한 이야기를 느낌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못 들었지만 그런 느낌이었었고 그 감독 얘기를 안 그래도 이제 야미랑 이렇게 하면서 뭐 어디까지 나왔냐면 클린스만까지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언급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악평을 받는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저는 이럴 때, 그러니까 진짜 단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데 뛰어드는 사람은 본인 커리어가 뭉개져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보통은 그 팀의 헤리티지를 알고 있는 레전드가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토트넘은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런 레전드가 지금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리버풀 하면 당장 만약에 상황상 야 좆대고 뭐 일단 제라드 형 좀만 맡아줘 하면 제라드는 발 벗고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결국엔 맨유는 캐릭이 그걸 해줬고 근데 지금 토트넘이 그럴 만한 사람이 루비키는 나름 거기서 또 괜찮을 거야 성적이. 그 잘하고 있을 네. 거예요. 그러면 사실 물망이 오를 만한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클린스만 얘기가 나오는 건 이상한 얘기는 아니에요. 전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나이대도 제일 적합하죠. 네. 사실 뭐 토트넘의 좀 멋진 레전드 하면은 그 오스발도 아르딜레스라고 네. 레전드 생각나는 이분은 73살이라서 감독을 하실 그런 너무 고령이고. 나이가 아예 아닙니다. 이미 감독은 또 2010년대 초반부터 안 했고요. 근데 클린스만은 진짜 아니야. 나 진짜 클린스만 선임하잖아. 우리나라 토트넘 팬들 반은 떨어져 나간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정남이 떨어져서.
이 미쳤구나 얘네 이러면서. 그럼 클린스만이나 멜 깁슨이나. 멜 깁슨이 낫죠. 멜 깁슨의 진짜 카리스마. 차라리 멜 깁슨 와가지고 밑에 그냥 좋은 코치 데리고 와가지고 동기부여 맨날 시키는 거야. 나 그래도 된다고 내가 봐. 알기로 멜 깁슨이 정파는 아닌데 그 아저씨 지금 목사 같은 거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부흥회 집회 같은 거. 그 동기부여 시키고 똘똘 뭉치게 만들어야지. 아 진짜 그게 필요하다니까. 아 실력 이상의 뭔가가 필요해요. 이게 팀이라는 게 여러분 강등권에 있는 팀들, 강등권 이 하위 세 팀, 그리고 위에서 간당간당한 팀들의 그 차이는 여러분 실력 차이가 아니야. 멘탈리티 싸움. 하위 5개, 6개 팀은 실력 차이가 아니야. 맞아. 얼마나 똘똘 뭉쳤냐. 그쵸. 멘탈리티 차이로 잘류냐 아니냐의 차이야 사실. 그 첫 번째 실점하고 그 뒤에 토트넘을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경합도 안 하고 1대1 수비도 밀리고 저기 수비 라인이 뭔가 합을 맞추면서 같이 뛴다는 느낌 자체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가장 팬들이 실망했을 순간은 1실점 축구하다 보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이후의 대응과 대처가 저는 거기서 제일 팬들이 정말 그 정내미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그치. 거예요.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거 리버풀이 나오면 안 돼요. 요즘 형철이가 그걸 다 이해하지. 리버풀 이렇게 보면.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진짜 미친놈들 진짜. 리그 3경기 무슨 챔스는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이건 바보 같은.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가능성을 떠나서 역시 물망에 오르는 감독들 중에 하나가 션다이치긴 해요. 나 안 한다며. 뭐 근데 뭐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아, 또또 너 나가는 거야? 이렇게. 진짜 그 소리. 목소리 나잖아. 션다이치 그 목소리야. 아, what the fuck? 또또 나가야 거리가 망해. 막 이러면서. 근데 참 리그 잔류를 이럴 때 시킨 경험이 있는 감독 네. 이런 분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영국에서는 막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샘 엘러다이스부터 엘러다이스. 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낫지 않냐 뭐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말이 그렇지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커리어가 있잖아. 근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돼서 강등 당해요. 그러면 본인 그 이력서 한 줄에 토트넘 강등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쉽지 않지. 어제 소주 한 병 먹고 야미한테 야 그래도 기대해봐 혹시 알아 진짜 의외의 감독 올 수 있다 이러면서 누구였어 내가 소주 한 병 먹고 까비 아깝소 싸비 알로소 이치라 했는데 그래놓고서 뭐 클린스만 어쩌고 얘기를 해. 너무 하셨네. 알론소를 씨. 아니,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서 축구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사비 시몬스를 영입하기 직전까지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했었던 국민은 모건 깁스 화이트 그다음에 에베레츠 에제였죠. 네. 근데 에제한테 북런던 더비 때마다 맞았는데 또 중요한 순간에 모건 깁스 화이트한테 맞으면서 이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소금을 뿌린 상처에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그렇죠. 전력 보강이 안 된 선수들이 하필 또 이렇게 악연이 돼서 또 실점까지 나오는 결과가 됐고 글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전반에 토트넘이 기회가 아예 없지 않았었는데 골너의 선수의 부재도 저는 좀 많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골대 부름과 같은 뭐 점이라든지 또 노팅엄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육탄 방어도 좋았던 것도 있지만 확실하게 이럴 때 좀 뭔가 필요할 때 골을 넣어주면서 해결사 노릇을 해줄 선수의 부족함. 팀 내 최다 득점이 아마 히샬리송인가 그럴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득점력의 꾸준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날 초반에 올리버 특유의 그 카드를 안 주고 반칙콜을 좀 이상하게 불었던 애매한 그 판정들이 조금 경기에서 그 당시 전반전에 주도를 좀 하고 있었던 토트넘 입장에서는 되려 그런 분위기들이 심리적으로 좀 말릴 수 있었던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리그 이제 4월 A매치 주간 3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웨스트햄이랑 리즈랑 토트넘이랑 연달아 쭉 그 상대라는 팀이 울버햄튼입니다. 근데 그 울버햄튼이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얘네가 고춧가루를 잘 뿌려요. 여기에서 만약에 울버햄튼한테 발목 잡히는 팀은 계속 어려워지게 가는 겁니다. 야, 이 일정이 어떻게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연전이네요. 네. 연전으로 웨스트햄, 리즈, 울버햄튼, 토트넘 이렇게 그렇게 만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그냥 봤을 때 토트넘 일정이 썬더랜드 원정, 홈에서 브라이튼, 울버햄튼 원정, 빌라 원정, 홈에서 리즈, 그 다음에 스탠포드 브리지 첼시 원정, 네. 그 다음에 홈에서 에버튼전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1승도 못할 수도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토트넘? 야 그럼 강등이야. 그럼 강등이잖아.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잡아야 된다고 하면
아니야, 다 잡는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 아니 생각은 그렇게 해야지. 생각도 그렇게 안 하면 얘는 뒤져야지. 얼마를 받는데. 아니 거기서 자 봐봐라. 네가 지금 얘기한 팀들 중에 뭐 누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잡아야 될 팀들이 있어요. 잡을 수 있는 팀들이. 자, 썬더랜드 원정. 잡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전력으로 봤을 때 썬더랜드 원정 진다 생각으로 가야 된다고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의 토트넘을 빗대서 얘기하면 다 질 것 같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를 이겨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앞에 거기에 뭐 아스날이 있어, 첼시가 있어, 맨시티가 있어 아니잖아요. 첼시 있어. 아 첼시 그러니까 뭐 그런 첼시 너무 또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에버튼한테 빅6 졌다고? 안에 있는 팀들이 많이 있지 않잖아.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팀들한테는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한테 진다는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지 사실. 저는 그냥 제가 느끼는 건데 요즘에 오히려 상위권 클럽보다 중위권 클럽들을 상대하는 게 좀 더 버겁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이들의 일정이 상위권 클럽들보다 좀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거기가 경기를 빡빡하게 해.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 요즘 리버풀이 그렇게 리그 3경기 무승이거든요. 네. 그 하위권 팀들도 어쨌든 뭐 물론 토트넘은 예외지만 그 당시 챔스를 했으니까. 근데 뭐 울버햄튼 브라이튼한테 덜미를 잡혀보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토트넘도 그렇고 웨스트햄도 그렇고 어쨌든 조금 더 순위권 일정은 뭐 웨스트햄은 지금 다음 일정이 울버햄튼, 팰리스, 에버튼, 브랜트포드, 아스날, 뉴캐슬, 리즈예요. 딱 면면을 보면 두 팀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봐요. 뭐 지금 빅6 여기 첼시도 있고 아스날도 있고 네. 뭐 리즈처럼 강등권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팀들 또 지금 상위권으로 올라오려는 에버튼도 두 팀 다 만나고요. 일정 자체의 난이도는 두 팀 다 좀 비슷하다 생각은 하는데 근데 분위기가 다르죠. 웨스트햄은 이전까지 지금 공식전 3경기 무패였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빌라한테 한 번 덜미를 잡힌 거고요. 빌라파크 원정에서 지는 거는 되게 이상한 일은 아니야. 빌라도 요즘에 좀 그 동료가 네. 빡셀 거니까. 웨스트햄이 오히려 분위기가 더 낮기 때문에 지금 노팅엄이 달아났고 토트넘 웨스트햄 간에 한 자리를 둔 싸움으로 약간 구도가 펼쳐진 상황은 정말 토트넘 입장에서는 전망이 좀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A매치 주간으로 한번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아마 감독은 바뀔 거라고 봐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봉합할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데 뭐 여전히 강등당할 수 있을 가능성은 살아있지만 확률적으로 누가 가장 높은가라고 하면 토트넘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득실차나 이런 거까지 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뭐 똑같아. 다 똑같다고 보고 뭐 그럼 남은 경기들은 쭉 이제 야매랑 경기를 보면서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뭐 이 일정을 봤을 때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지. 네, 여기서 뭐 당연히 뭐 지금 토트넘 분위기에서 지금 분위기에서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팀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진다는 마인드에 있으면 안 되니까 잡아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야 되는데 3주 동안 저는 무조건 회복을 잘해야 된다. 멘탈적으로. 네. 그래도 A매치 기간 끝나면 쿠두스는 거의 돌아올 것 같고요. 그거는 진짜 천군만마다. 네, 쓸 수 있는 가용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쿠두스라는 선수가 지금 팀에 없는 찬스메이커 역할 뭐 이 부분은 훨씬 더 그쵸. 확실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몬스 쿠두스가 이선에 들어오는 것, 뭐 시몬스는 이번에 선발이 또 아니었잖아요. 둘이 같이 뛰는 그림을 좀 그리면 기회 창출은 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리고 부상자가 얼마나 돌아오는지가 좀 중요하다. 네, A매치 기간 끝나고서 투도르 감독이 직전에 했던 인터뷰는 벤탄쿠르도 곧 돌아올 수 있고 메디슨은 시즌 내 복귀로 확신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 부상자이기 때문에 변수는 많긴 하겠지만 아마 그래도 A매치 기간이 끝나면 좀 부상 복귀 소식은 속속히 좀 들리지 않을까. 이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에버튼 첼시 3대 0. 3명이 모여서 봐서 한 골씩을 먹었다. 로기다, 앙크, 추멘. 홈 레플리카 3명이 있고 나서 3명이 치킨 한 마리를 먹으면서 3대 0으로 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되게 눅눅했어요 분위기가. 네. 치킨도 눅눅했나요? 눅눅해졌죠. 새벽 2시 반에 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했었고 되게 상서롭지 않게 잔이 깨지더라고. 뭐 시작부터. 네. 복선. 사실 뭐 보면 제가 항상 그런 경기를 보고 이제 첼시를 응원한다 하면서 이번 시즌 보고 있는데 또 그런 그지 같은 경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형철이나 종인이가 봤으면 막 쌍욕도 하고 막 그럴 수 있긴 했는데 저도 플레이에 대해서 답답하고 하니까 막 하려다가 너무 또 억텐, 너무 찐텐인 척, 찐팬인 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NPC 오버하네 연기하네 뭐 이럴까봐 그냥 눅눅하게 봤어요. 정말 족같이 못하더라고. 말이 안 되더라고.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사실 이거 이거 그냥 진짜. 눈빛이 다 죽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왜 이래? 진짜. 아니 수비 뭐 하는 거예요? 산체스도 뭐 하는 거예요? 산체스 다시 리셋됐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팀이 그냥 집중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시작하고 나서 넋이 나가 있는 눈빛들만 선수들한테 보이니까 야 이건 뭐부터 문제가 나고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음모론을 제기하자면
선수단이 로세니어가 마음에 안 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도 되면 그 얘기가 언제나 나올 수 나오죠. 없어요. 아예 안 나올 수 없어요. 좀 애들이 이상해. 어. 아니 에버튼 원정을 어려워해요 원래 첼시가. 근데 이 경기는 좀 이렇게 기이하게 못할 수가 있나? 이 첼시라는 팀에 걸맞은 졸전이 있어요. 그런 경기들이 있잖아. 네. 야, 이 경기는 조졌다. 시즌 치르다 보면 안 좋은 경기 있고 지는 경기는 무조건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지면 너무 안 좋은 패배인데? 라고 느껴지는 패배였습니다. 사실 로세니오 감독 부임하고 나서의 초반에 몇 경기는 대단히 좋았거든요. 되게 좋았죠. 네, 지지 않는 모습도 초반에는. 보여줬고 내용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인터뷰도 좀 선수단에서 인터뷰도 애매한 인터뷰가 나오고 엔소 약간 좀 애매한 거 나왔고. 예. 그러면서 팀이 굉장히 좀 단합을 못하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계속 이 패배하고 좋은 경기를 못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로세니아 감독의 어떤 리더십이 다시 한번 그 좀 테스트를 받는 게 아닌가. 이걸 어떻게 좀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챔스를 따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에버턴 원정은 워낙 졸전이라서. 네. 지금 그 마레스카 선녀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 좀 악재가 겹쳤었던 게 로만 시절의 이슈라서 이제 벌금으로 끝났지만 전체적인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게다가 에버튼은 이전에 PSI 문제 때문에 승점 삭감을 삭감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잖아.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여론이 안 좋은 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엔소나 이런 선수들의 인터뷰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선발 명단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원래 프로축구에서 가장 좀 기분 나빠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허들하는 거. 네. 그거는 현지 여론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권고도 하고 그쪽에서 하지 말라 상대 킥오프 때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뭐냐 이거. 이거는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이 네. 나온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이미 첼시가 센터 서클에서 이 선수들이 모여서 인사를 할 때마다 상대 팀들이 쟤네 뭐 하냐? 아 우리 진영까지 와서 왜 저러냐 하면서 되게 불만을 많이 제기했다고 우리 하더라고요. 킥오프인데 그렇죠. 왜 거기서 해? 니네 네. 킥오프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주심들 특히 이날 폴티언이도 이거 이번에는 첼시 선수들한테 좀 중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수들이 원을 그리기 전부터 주의를 주고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첼시 선수들이 둘러싸서 그냥 꿋꿋이 본인들의 루틴을 수행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제 폭로가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좀 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로 그냥 그 폴티언이 이 상황 있었을 때도 아니야 주심 비켜주지 잠깐이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상대 선수까지 이제 킥오프 하려고 준비하려고 그러면 본인들도 킥오프 전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어떤 준비하는 어떤 내용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려면 좀 일찍 나와야죠. 그죠? 그쵸. 일찍 나와서 하고. 본인들이 일찍 나와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계속 이슈가 될 거면은 사실 주심이 이 가운데서 비껴날 수 있을 정도면 지들도 약간 비껴나서 하면 되거든요.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이런 이슈가 제 개인적으로는 주심이 그 같이 있었을 때는 주심 좀 비껴 나오지 이렇게 했는데 상대 선수까지 방해를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늦게 나와가지고 킥오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굳이 이렇게 오버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폴티언이가 이미 권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폴티언이는 이 위치에 있었던 건 자기 역할을 한 거고 첼시 선수들은 그 권고를 사실은 어긴 거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지금은 이런 이슈까지 있는 게 사실 팀에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전보다 지금 부상으로 빠졌지만 리스 제임스를 잘 못 쓰고 있다. 선수단 관리 안 되고 있다. 수비 라인의 불안감은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 라인의 불안감은 이거는 첼시 보드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네. 사줬어야 되는데 센터백을 사지 않은 거. 이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로세니어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원래 미들맨이라고 얘기됐었던 카이세도도 이전만 하진 못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첼시는 모르겠어요. 이적 시장의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런지 그 클리어 레이크나 뭐 에그발리나 뭐 토드 볼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최근 프리미어 리그의 어떤 중상위권의 이 도전의 강도와 퀄리티로 봤을 때 첼시 수비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가죠? 이거 우승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이 만약에 정말 약관의 나이로 예전 뭐 그런 선수야. 라파엘 바란의 20대 초반이야. 걔 그때 그냥 트로피 다 싹 땄잖아. 그 정도 선수가 두세 명 있는 백포예요. 그러면
야 그래 젊은데 쟤네들은 그냥 어리고 젊은 정도가 아니라 탑 클래스 4명이니까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면 수비 라인에서는 절대적으로 경험이 좀 필요한 포지션이잖아요. 저는 바란도 혼자 있었으면 안 됐다고 그럼 봐요. 그것도 맞아. 그쵸. 옆에 페페가 있었고 그래. 바란이 라모스가 있었고 경험 많은 했기 선수들이 때문에 있었잖아.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후사노프도 처음에 벌벌댔어요. 그쵸. 근데 옆에 후뱅 디에스가 있고 아케가 있고 뭐 팀 내에 스톤스가 있고 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수로 성장을 지금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중심이 없어요. 없어. 중심이 있는 선수도 되게 초 엘리트 A급 중앙 수비수냐? 또 그것도 아니야. 잘하는 중앙 수비수지. 음. 근데 그 선수도 부상으로 많이 못 나와. 그러니까 이 수비 라인의 중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다. 단지 리스 제임스가 복귀해가지고 수비 라인을 이끌고 뭔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첼시가 이 정도로 선방을 한다고 보는 건데 지금 리스 제임스도 다시 부상으로 부상이죠. 네. 아웃된 상황에서 더욱더 첼시의 수비진은 불안하고 최후방에 있는 산체스는 또 병이 도져가지고 지금 이런 그 에버튼전에서의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연속적으로 하면서 실점의 빌미가 됐으니 첼시 수비진은 불안하고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약간 그 고서에 있는 약간 진리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중앙 수비수 2명, 몇 년생 이하 쓰지 마라. 몇 살 이하 동시에 쓰지 그래.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네. 티아고 실바가 너무 그립네요. 그치. 네, 이런 좀 베테랑 동생들도 막 챙겨주고 육성도 해주고 튜터링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게 티아고 실바랑 그 아래에 이제 다른 센터백들의 나이 차가 너무 커서 중간 대비 없다 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웬걸 베테랑을 싹 물론 티아고 실바는 나가는 수순이 있었던 선수긴 하지만 그 뒤에 그 스쿼드에 그 역할을 해줬던 자리를 그냥 비워두고 운용을 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대로 운용을 하면서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바람급 센터백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되려면 결국 보드진이 정말 일을 컴팩트하게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첼시의 지금 영입 타율을 보면 믿기 힘들죠.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죠 이거는. 반대로 에버튼은 그때 우리가 찍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모예스의 에버튼은 가장 이전 전통의 잉글랜드 축구를 하는 느낌의 팀이에요. 그냥 그 단단하게 수비하고 킥하고 밀어붙이고 물론 거기에 은디아에 같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선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피지컬적으로도 좋고 그런 느낌이 좀 명확하게 든다. 어렵지 않게 한다. 네. 라는 느낌의 팀인데 픽포드가 선방 많이 해주고 원래는 이 팀이 중원이랑 2선 이런 선수들이 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골게터의 부재 때문에 배투든 발이든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뭐 배투도 이렇게 골을 넣어주면 에버튼이 경기력 좋죠. 그렇죠. 일단 베투는 3골 모두 관여되는 공격 포인트 기록을 했고 이날 제가 제일 돋보였던 선수로 꼽고 싶은 선수는 가너랑 게예요. 특히 가너가 전진 배치가 돼서 네. 워낙 활동량도 좋고 키패스도 많이 뿌려주고 제임스 가너에게는 또 요즘 되게 경사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잉글랜드 대표팀에 발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3월 A매치 때 아마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생애 첫 발탁이에요. 근데 가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툴이 있잖아요. 네. 풀백도 되고 중앙도 물론 풀백은 사실 뭐 약간 임시방편처럼 쓴 느낌이긴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의 어떤 역할을 줘도 전진해서 압박하는 거 시야를 바탕으로 동료에게 딱 키패스 떠먹여주는 거 요즘에 툴 많은 선수임을 제대로 좀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는 가너가 가장 좀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그 주원영이 봤을 때 이거 매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딴다고 봐요. 그러면 아스날, 맨시티, 맨유까지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보했다 치고 5장임이 굉장히 유력하니까 2장을 두고 세 팀이 싸우는 형국입니다. 물론 에버튼 같은 팀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땐 빌라, 리버풀, 첼시예요. 첼시가 이 세 개 팀 중에 아웃되는 한 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챔피언스 티켓을 딸 것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서 저는 첼시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승점 차가 비슷하면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6점 차가 나거든요. 벌어졌죠 빌라랑. 네. 그리고 저는 아스톤 빌라가 훨씬 더 버티는 축구는 첼시보다 낫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수비 라인이나 이런 물론 부분에 이제 대해서. 공격에서 더 뛰어난 선수는 뭐 주앙 페드로도 최근에 좋고 뭐 이스테방도 이번에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했는데 파머가 모르겠어요. 나는 이 20일 뒤에가 모르겠네. 이 20일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사실 전출련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그죠? 기간이에요. 맞아요. 휴식도 엄청나게 세게 할 수 있는 기간이고 정말 모든 팀들이 이 정도 쉬잖아요. 그치. 2주에서 3주를 쉬는 건데 이거는
좀 봅시다. 근데 어려워 보이긴 해. 왜냐면 지금 승점 차가 너무 좀 세. 6점 차가. 아스톤 빌라도 내가 볼 때 회복을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라올 수 있는 당연히 네. 뭐 좋은 팀이니까. 그래서 이건 좀 물음표가 있네. 이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나 중간에? 보통 이렇게 쉬나? 브레이크가 좀 길죠. A매치에다가 주간하고 이번 시즌이 왜 유독 그러냐면 A매치 주간 끝나면 그 주 주말엔 프리미어리그를 바로 하는데 맞아요. 이번에 주말에 FA컵을 해요. 그러니까 네. FA컵을 해서 네, 그래서 FA컵은 이제 8강이니까 그럼 경기 수가 하는 팀이 8개 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맨시티 리버풀을 만나고 근데 포트베일 만나니까 비교적 쉬운 팀이고. 그렇죠. 그래서 더 이 휴식기가 좀 길게 느껴질 수밖에 네. 그래서 없다. 저는 이게 진짜 큰 변수라고 봅니다. 네. 이건 이제 그래서 UEFA 대회들이 주중에 쿼터를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맞아요. 챔스 유로파 컨퍼런스가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FA컵이 원래 주중에 해야 되는 경기들이 주말로 좀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저는 이거 네. 중간에 시즌 막판에 좀 재미를 위해서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를 못 보신 분들은 좀 심심하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왜냐 한번 쉬고 점검하고. 점검하고 컨디션 유지하고 이거 보통 돈 많은 구단들 뭐 뉴스 봐야 알겠지만 어디 두바이 같은 데 안 가나? 원래 아스달이 두바이 항상 갔어요. 근데 이번 전쟁권 이전에 그러네.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간 건 있었는데 그래 두바이를 지금 갈 수가 없구나. 지금 갈 수가 없지. 중동을 못 가네요. 중동 못 이제. 가. 중동을 못 가니까. 어디 못 가는 근데 원래 이 이슈 전에 아스달이 항상 두바이를 갔다 오면 꽤 전술적으로 이런 게 보강돼서 오고 그 에버튼이 아마 여기 어디도 갔다 왔을 거예요. 여기도. 포르투갈인가 갔다 왔다고 그때 어디든 봤던 것 갔다 같아요. 와서 그런 다음에 약간 리프레시가 되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클럽 리버풀은 자전거를 항상 탔습니다. 맞아. 물론 자전거 타고 그 직후 경기 항상 지긴 했는데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팀 멘탈리티는 올라가서 나중엔 또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변수는 있다. 근데 지금 승점 차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 지금 맨유 워라벨 쩐다고. 제가 기억하기로 아스달이 4월에 7경기 8경기거든요. 맨유 3경기 한대. 건강축구. 그러면 컨디션 관리가 되는 거야. 나는 진짜 맨유가 캐릭과 더불어서 살아나서 그 맨유 팬들과 뭐 모두진 다 즐겁겠지만 진짜로 이제 그 뭐랄까 이 돈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업적인 걸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몇몇 사람들은 존나 돈 아깝다 생각할 거야. 존나 야 4월에 3경기 말 되냐? 말이 안 되지. 야, 지금 이 선수 가지고 4월에 3경기 야 진짜 돈 아깝다. 돈을 그냥 주는구나 퍼다 줘 선수한테 이 생각할 거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놈 있다. 원래 경기 진짜. 여기에 보통 맨유 정도 그 규모의 클럽은 이거의 2배 이상을 하는 타이밍이야 4월이. 그래. 근데 그걸 다 날리고 이제 몇 경기 안 하는 거니까. 날리고 잔디 그거 관리하면 정글이야 정글. 그거 잔디를 안 써가지고 나중에 무릎까지 올라와. 존나 수북해. 어. 그렇습니다. 로세니어 감독이 지금 일단 팬들에게 민심이 썩 좋지가 않은데 네. 뭐 당장 보드가 자를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또 답 없는 팀 하나 봐야 되는데 답이 없죠. 예 리버풀 네. 브라이튼에게 2대1로 졌습니다. 일단은 일정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는 슬롯이 할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이거는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모두 다 좀 얘기를 해야 될 네. 문제라 생각하는데 세상에 주중의 경기라고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날 12시 반에 경기라는 게 이 일정 잡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 이게? 72시간 안 지킨 거잖아. 이게 64시간 30분 만이래요. 네, 이거는 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거를 좀 굳이 따지면 좀 일정을 마치 생각 없이 짠 듯한 느낌이라고 좀 비유를 하고 싶거든요. 아니 동시에 그 밤이나 다음 날에 동시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쪼개놨어.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방송사 현지 방송사의 아마 사정을 들어준 것 같기는 하나 주중 챔피언스리그의 어떤 그 일정을 잡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토요일 날 그렇게 낮에 바로 경기를 해서 72시간의 어떤 그 시간 자체를 주지 않는 점, 네. 휴식 시간을. 이거는 정상적으로 경기를 사실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불운이 겹친 건 하필 여기에 또 이 관여된 선수가 제임스 밀너였는데 아 그래. 밀너가 초반에 몸이 좀 덜 올랐는지 좀 거칠고 터프하게 지금 리버풀 선수들한테 부딪혔거든요. 처음에는 소보슬라이한테 팔꿈치가 올라가서 머리를 살짝 친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에키티케에게 뒤늦게 부딪혀가지고 에키티케가 결국 부상으로 5분도 되기 전에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 처음에는 되게 심각한 부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고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뭐 그 길어지지 않은 건 다행입니다. 네. 근데 그 경기에 한해서는 통증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 뛸 수 있는 네. 상태는 아니었던 안 것 됐죠.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에키티케가 빠졌고 이 갈라타사라이전처럼 똑같이 그리고 애초에 72시간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전술을 쓸 타이밍도 안 나왔고요. 같은 전술을 쓰면서 4-2-2-2를 썼는데 갈라타사라이전 잘했지만 살라가 부상으로 빠졌죠. 에키티케 5분 만에 빠졌죠. 지난번 갈라타사라이전 때 잘했던 투톱에 2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상대를 눌러줄 수 있는 투톱이 없으니까 수비를 눌러주지 못하고 뒷걸음질치게 하지 못하고
공간이 중앙에 만들어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미드필더 숫자가 많아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브라이튼이 잘했던 건 이 축구에서 다이아몬드 사사이 같은 아니면 사도르드 같은 중앙 밀집형 전술을 쓰는 팀한테는 윙이 내려와서 상대 풀백의 전진을 막으면 측면 공격은 다 봉쇄한다고 보면 됩니다. 히르첼러가 그렇게 전술을 잘 준비해왔어요. 그거에 대한 리버풀의 파해는 나오지 않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경기였죠. 사실 뭐 일정은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감독 얘기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리버풀의 최근 추세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갈라타사라이를 잡았다고 하지만 리그 모습만 놓고 보면 일단 노잼이에요. 맞아요. 그게 커요. 그러니까 팬들 말고 3사 팬들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재미가 없는데 이겨가지고 뭔가 경쟁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시원하게 지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리버풀이 좀 그런 부분이 지금 팬들도 경기 보기 좀 버거워하는 것 같아. 전임 감독이 게다가 위르겐 클롭이었어서 네. 가장 재밌게 축구를 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잖아요. 지금은 전방 압박을 해도 압박의 체계가 토트넘전 후반전만 보더라도 잘 잡혀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안 들죠. 뭐 1대1 압박이 해도 잘 되는 경기들이 있지만 경기마다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클롭이 사실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는 가장 잘 해왔던 감독이라 잘하죠. 생각을 하는데 슬롯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클롭만큼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팀의 어떤 파이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 경기는 일정에 대한 이유를 네. 먼저 꼽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금 뭔가 팀의 어떤 에너지나 파이팅 넘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 활동량이 지금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최근에 리버풀이거든요. 올 시즌 상대 팀들보다 활동량이 밀린 경기들, 전체적인 뛴거리가 부족한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정의 이유도 있지만 슬롯도 자신의 어떤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팬들한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첼시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챔피언 뛴 팀들 다 빠그러졌어요. 다 마탱이 가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진짜 경기가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못 뛰어. 네. 그러니까 경기의 밀도가 계속 떨어지는 첼시 거예요. 경기도 재미없었어. 토트넘은 그냥 뭐 재밌었죠. 뭐 그 여러모로. 중계 자체는 네. 뭔가 그거 있었지만 팀적으로 토트넘 팬이 봤을 때 존나 재미없는 경기. 그래. 진짜 무기력한 경기였었고 리버풀도 마찬가지고. 이게 최근에 빅6 클럽들 팬들이 다 그 얘기예요. 메뉴 빼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팀 경기 재미없어. 경기력 왜 이래? 이번에 리그컵 때 맨시티가 아스날 잡았지만 그 전에 맨시티 경기들 보는 맨시티 팬분들 거의 펩 이제 퇴물이다. 그다음에 아스날 팬들 아르테타 전술 존나 없네. 그러니까 다 비슷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체력적인 이슈와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하위권 할 거 없이 이 리그의 경쟁이 너무 빡빡하다. 그렇죠. 라는 게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의 감독은 특히 이제 이 빅6를 이끄는 감독은 무조건 이제 전술적인 유연성과 그 전술이 플랜 A를 잘 짜오는 걸 넘어서 상대 팀이 우리의 플랜 A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했을 때 그 형태를 보고 경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변주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지시를 벤치에서 내렸을 때 선수들이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번 경기는 상대의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거나 네. 대비하면 되겠구나. 자연적으로 그런 어떤 전술적인 이해도가 확 올라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유연하게 잘 맞춰져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는 감독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빅6 팀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슬롯은 사실 올바르지 않죠.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죠. 어렵죠. 왜냐면 예. 디펜딩 챔피언이 지금 리그 10회를 기록했는데 이건 그만큼 자신의 전술이 이제 두 번째 시즌 되면서 상대 팀들이 슬롯의 전술을 좀 알고 나오잖아요. 대비를 해오고 뭔가 준비를 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경기 중에 플랜에 변주를 못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슬롯을 안고 가도 제가 볼 때 여기서 더 내려가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결론에 항상 좀 서게 되거든요. 근데 리버풀은 당연히 더 윗순위를 노려야 되는 팀이고 그것도 팬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번 패배도 감독 교체에 대한 어떤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르벨로아가 그 레알 마드리드랑 같이 하는 거 보면 그 생각도 해요. 알론소 감독이 나쁜 감독이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긴데 그때 개눈가리랑 얘기했던 것처럼 리버풀에 알론소가 와서 얼마나 좋은 축구를 하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낼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알론소가 아주 긴 기간 동안 감독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계속 보낸 사람은 아니긴 해요. 레버쿠젠 때 모습은 반짝반짝이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생각은 들죠.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알론소 잘하고 못하거나 일단 쟤부터 좀 치워라. 그게 제일 크죠. 그게 좀 커요. 네. 지금 슬롯도 그대로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지금 첼시가 좀 고꾸라져서 그렇지 챔스 못 가도 이상하지 않은 성적이에요. 리버풀만 놓고 봤을 때 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A매치 주간 동안 어쨌든 이 분위기를 좀 끊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제일 먼저 경기를 내서 승점 드롭했다 너무 아깝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경쟁을 해야 되는 팀들이 물론 빌라는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다 승점을 드롭하면서 나쁘지 않았네 라는 결과가 된 본머스 대 맨유 경기는 사실 포인트는 거의 대부분 스튜어트 애트웰한테 갑니다. 그렇죠. 이거 주원 형 봤죠? 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VAR 했나요? 그러니까 온필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되게 솔직히 말해서 되게 명확하다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명확하냐? 그러니까 아마드가 밀려 넘어진 부분. 네. 네. 명확하냐라고 봤을 그 아닌데 이거는 좀 한 번쯤 더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저는 맨유가 충분히 항해만 하다. 네. 그치. 네, 네. 라이브로 보셨던 팬분들이 충분히 불쾌할만 하고 구단 차원에서 항의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올만 합니다. 네.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일단 안 되고 이걸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딱 설명하기가 되게 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피해를 본 입장에서 아니, 억울할 수 이거는 VAR 봤으면 파울이라고 했었을 것 저도 같긴 한데. 온필드를 보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어. PGMOL 쪽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그냥 간략하게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게 그 이미 한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PK가 비슷한 장면에서 한번 나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드가 밀려 넘어진 거는 PK가 안 나왔고 그 이어지는 시퀀스에서 맨유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연달아 뭔가 두 골을 손해본 느낌이에요. 그거는 맨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죠. 네. 그래서 이 경기는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보다 거의 모든 이슈를 스튜어트 애트웰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내적으로 보면 여전히 브루노는 골 관여를 잘했고 여전히 본머스도 잘했고 특유의 그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많은 위협을 좀 받았던 경기였거든요. 네. 근데 뭐 아무래도 주심의 이슈 때문에 지금 내용적인 부분은 많이 좀 묻힌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나는 궁금한 게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파울이면은 기든 아니든 VAR로 보면은 더 확실하잖아요. 온필드 보지 왜 안 보지? 근데 난 그게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본 다음에 예를 들어 봤어? 그런 다음에 아니라고 하면 이 정도 이슈는 안 돼요. 그렇지. 그리고 슬로우가 되는 순간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더 갈리기 시작합니다. PK를 안 볼만 했나? 뭐 약간 이런 느낌. 먼저 넘어졌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챌린지 해야 돼요. 나도 이거 챌린지 있어야 된다고 규정 봐. 안 바뀌는 이상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돌고 돌면서 계속 반복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팀들이 직접 챌린지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맥과이어 레드카드에 대해서는 메뉴 팬분들도 다 이거 오케이 그건 맞죠. 뭔지 네. 알겠다. 그리고 PK 주고 퇴장당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다 알겠는데 그 전 거 뭐냐라는 이야기 형평성 그 경기 내에서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애트웰 판정에 대해서 제이미 레드백 같은 경우에는 좀 거친 건 맞지만 PK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십에서 심판을 했었던 사람도 아마드가 조금 불필요하게 넘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앨런 시어러나 루니나 퍼디넌드나 앤디 콜은 모두 다 똑같이 PK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PK가 맞다라는 쪽이 네. 더 우세합니다. 네. 플레이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PK가 맞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갈리잖아요. 네, 갈리죠. 그럼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봤어요. 그렇잖아. 그거야. 다 만약에 그 VOR에서 VAR 심판이 2명 있잖아요. 얘기한 다음에 야, 넌 어때?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거든요. 보라 그러자라고 하든지 그러면. 네. 체크를 해야지. 실력 부족. 네. 이거는. 네. 아니면 그 전에 PK를 줬기 때문에 얼마 뒤에 그 사고가 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건지. 그게 제일 멍청한 거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였다고 봐요. 그거면은 진짜 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네. 거거든 순간적으로. 보고 그냥 보는 대로 하면 돼. 그래. 근데 저는 PK 5개 6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원래 그게 다 독립시행인 거 아니야. 다 따로 해야 그래. 되는 건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VAR을 도입한 거 아니야. 그리고 도우미 심판이라고 어시스턴트 레퍼리를 둘 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필드를 봐라. 너 그거 약간 부담되니? 보고해. 그래서 보면 본인도 그거에서 좀 자유롭게 할 수 그래. 있잖아. 어려워? 진짜 안 어려워. 온필드를 보라고. 왜 안 봐? 지금 방식은 주심 필드 위의 주심과 VAR 주심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딱 좋은 구조라고 봐요. 네.
주심의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잘못 봤어도 VAR 주심이 얘기해주겠지 기다릴 거고 VAR 주심 입장에서는 얘 왜 이거 안 봤지? 속으로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필드 주심이 봤던 시야에서는 저렇게 보였을 거니까 저런 판정을 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게 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 VAR 룰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끊이지 않을 거고 되려 VAR의 도입 때문에 필드의 주심의 판정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 라운드는 저는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도 주심 이슈가 되게 많았다 생각해요. 브라이튼 리버풀도 주심이 엉망이었고 경기 좀 위험한 반칙 특히 밀너 초반에 팔꿈치 들고 들어온 걸 카드 안 준 거는 전 거기서부터 조금 꼬인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노팅엄 토트넘의 올리버도 제가 볼 때 할 말 많았던 판정들 애매한 판정들이 있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심 요즘 다 이 이슈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 번 축구가 이제는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타이밍이 되게 왔다고 생각해요. 챌린지 해야 돼요. 나는 그리고 도입돼야 된다고 봐. 경고 후반전에만 쳐 날리지 말고 전반부터 줘. 맞아요. 초반 초반부터 옐로 카드성이면은 그냥 줘. 그게 경기가 훨씬 더 재밌어져.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야 변수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풋볼 프리미어리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맨시티는 우승을 한 거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 나머지 팀들은 다 드롭을 하면서 경기와 리그와 어떤 이런 게 또 변수들이 많이 생겼는데 형 얘기한 것처럼 FA컵을 치르지 않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꽤 휴식이 길어요. 그래서 이 휴식 기간을 물론 경기를 치르는 챌시 대신에 하브리그랑 하고 아스날도 소튼이랑 하니까 하브리그랑 하고 맨시티 리버풀은 좀 빡세긴 합니다만 빡빡하죠. 아마 로테를 돌리겠죠. 요때 팀들이 어떻게 추스리고 나오는지가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풋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